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현재 상상 글쓰기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수업은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글쓰기는 어렵지 않다, 글쓰기는 재밌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수업인데요. 왜 하필 상상으로 글을 쓰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둔 OT 영상이 있어서 그걸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좀 더 쉽게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한 글을 읽고 아이들에게 그것에 맞춰서 글을 쓰라고 하면 좀 막막해집니다. 일기 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즐거웠던 순간을 찰칵 사진 찍은 다음에 그것을 보고 일기를 쓰도록 유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을 쓸 때 이미지가 있으면 좀 더 쉬워집니다. 상상 글쓰기에는 각각의 글쓰기 미션에 따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좀 더 쉽게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둘째, 과감한 글쓰기가 가능하다. 여러분, 상상에 정답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상상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나의 상상은 멋져, 나의 상상은 옳아, 이런 안정감 안에서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글을 쓰더라도 내 글은 멋져 라는 자신감 또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12주 과정을 한 3번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6주 과정으로 좀 컴팩트하게 압축을 해서 글쓰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은 이유는요, 아이들이 쓴 글 중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주고 싶은 글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에 앉았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글을 감상하러 가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글들은 거의 다 5번째 미션과 관련된 글인데요. 5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이에요. 비길의, 소리성, 말씀어. 접시가 떨어져서 깨질 때 어떤 소리가 나죠? 쨍그랑. 강아지가 올 때는요, 멍멍. 바로 이렇게 우당탕, 땡땡, 야옹 등등 소리를 흉내낸 말이 의성어랍니다. 다음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또는 행동 등을 나타낸 말이에요. 비길의, 모습태, 말씀어. 선생님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방긋, 방긋. 선생님이 이렇게 걷고 있어요. 촐랑촐랑. 이렇게 후다닥, 끄떡, 엎치락, 뒤치락 등등 모양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의태어입니다. 이 사진을 찬찬히 보면서 상상하여 글을 써봅니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글을 써도 되고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글을 써도 되고, 지나가면서 연주를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글을 써도 좋습니다. 초2가 되는 도유리의 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나는 오늘 피아노를 치러 공원에 갔다. 모차르트 곡을 쳤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햇살은 덥게 느껴진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볼이 빨개진다. 분수에서 튀기는 물 때문에 옷이 다 젖었다. 분수에서 톡톡 물이 튀기는 것 같다. 나무가 피아노 소리를 듣고 나루트 춤을 신나게 추었다. 마치 코끼리가 길을 펄럭펄럭 거리는 것 같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무가 피아노 소리를 듣고 나루트 춤을 췄대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코끼리의 귀가 펄럭펄럭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죠. 바람이 산들산들, 톡톡 물이 튀기는, 귀를 펄럭펄럭. 의성어와 의태어를 넣어보라고 했는데 이토록 아이가 신경을 써서 글을 쓴 겁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또 다른 글을 한번 볼게요. 이제 초3이 되는 건이의 글입니다. 오늘 내가 공원에 산책 갔는데 이상한 찌지직거리는 피아노를 봤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쳐봤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상해서 검정색 건반을 들었는데 삐용 빠졌다. 혹시나 핥아봤다. 그런데 초콜릿이었다. 이거 어때요? 건이는 검정색 피아노 건반이 초콜릿이었다는 상상을 한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검정색 건반이 뿅 빠졌는데 핥아봤더니 초콜릿이었어. 참으로 멋진 상상이었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하은이의 글도 한번 볼게요. 하은이의 글은 의성어 의태어를 넣으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제가 산책 가는 길에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가 들렸어요. 딩동딩동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파도처럼 남자의 손가락이 꿈틀꿈틀 움직였어요. 피아노 건반이 찰랑찰랑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마음이 따뜻했어요. 분수도 사르르르
피아노도 사르르르. 남자의 얼굴이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꽃들이 활짝활짝 피고 있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사람들도 짝짝짝 파티가 있는 것처럼 와글와글했어요. 사랑스러웠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상상 글쓰기를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상상에는 정답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오로지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서술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막연하게 책 많이 읽는 애들이 글도 잘 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요, 바로 배경 지식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고 인용을 하고 빗대어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글이 좀 더 유니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글을 한번 볼까요? 4학년 시우의 글인데요. 이곳은 미국의 공원이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피아니스트여서 쇼팽 녹턴을 치고 있었다. 주위 관객들도 감동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쩍하며 나무가 번개에 맞고 피아노를 덮쳤다. 다행히 이 사람은 파쿠르를 잘해서 피했지만 피아노는 그렇지 못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꺼이꺼이 울었는데 그 이유가 피아노가 부서져서가 아니라 대출을 못 갚을까봐 운 것이었다. 흐흐, 이제 대출을 어떻게 갚냐. 보세요. 멋진 음악을 치고 있었다가 아니라 쇼팽 녹턴을 치고 있었다. 번개가 피아노를 덮쳤는데 잽싸게 피했다가 아니라 파쿠르로 피했다. 그리고 울긴 울었는데 그 이유가 대출 때문이래요. 시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이 글에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또 우찬이의 글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화성이야. 나는 태양의 핵을 분석해서 레이저를 만들고 화성에 지구의 자기장처럼 레이저 자기장을 만들어. 또 이 친구는 나의 애완동물 나폴리야. 나는 안드로메다에서 태어나 화성으로 약 250만 광년 정도 이동했어. 그래서 나는 지구를 정복할 거야. 보세요. 태양의 핵, 레이저, 지구의 자기장, 250만 광년, 이런 배경 지식들이 글 전체를 이끌어 가잖아요. 이런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글 자체는 풍성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쓰기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 어떤 글을 써야 돼 이렇게 어렵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이미지를 활용하되 그 안에서 상상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상상 글쓰기를 시작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그림책이든 동화책이든 어떤 종류의 책이든 아이들이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곁에서 좀 많이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재밌게 쓴 아이들의 글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